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5월 28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은 현재 50개 주에서 모두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상황에 맞게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실업률도 늘어나고 얼어붙었던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활동 범위도 차츰 확대가 되고 있지만요. 이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심각한 재확산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회복이 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 역시 2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하면 올해 말에 2차 감염을 피할 수 있고 또 2차 감염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가 저점을 지났거나 저점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꽤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전날에 이어서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과 은행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주가의 상승폭이 커졌고요. 반면에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각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입니다. 먼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EU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5천억 유로의 보조금과 2,500억 유로의 대출로 회원국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 약 80억 유로를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추가 재정 부양책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 현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나 통상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중국의 관료나 기관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중국에서도 반격을 하고 있죠.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다가오는 28일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인대에서의 홍콩 보안법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 미중 간의 관계가 예측 불허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05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추진 계획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동행세일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요.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같은 맥락인데 대대적인 특별 할인 행사로 올해 상반기 처음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인데요. 상생형 소비로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내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고요. 철저한 방역 역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세일 기간에는 온라인 할인이나 할인 쿠폰 제공,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관광과 소비의 연결 등의 방안도 준비를 해서 소비 촉진 모멘텀이 최대한 형성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동행 세일이 상생형 소비로서의 모두에게 소비의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교육주입니다. 등교 개학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교육주나 교육과 관련한 주식들이 늘 움직임을 보여줬죠. 오늘도 교육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부천학교의 등교 중지는 불가피하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에 이어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그리고 어제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은 79명으로 53일 만에 최대 감염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27일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유치원생 237만 명의 2차 등교 개학이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56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서울과 부천 그리고 경북의 구미 지역 내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등교를 연기를 시켰고요. 경기 부천시가 251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학을 진행한 고3들의 등교 수업은 유지가 되는데요. 고3들은 등교를 한 지 일주일째인데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곳은 학교 등교를 중지시키고 폐쇄 처리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주들은 매번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대 수혜주는 바로 YBM넷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3,880원이던 주가는 오늘만 해도 15%까지 상승하면서 1,900원까지 올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메가MD는 3,245원에서 4,830원으로 48.84% 상승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8,020원에서 11,450원으로 42%가량 올랐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EBS를 틀어두고 아이들이 딴짓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온라인 사교육 시장의 고성장이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개학 연기, 이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모님과 교사들의 마음도 모두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동원수산입니다. 네, 참치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이 코로나19 환자 치사율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동원수산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원양산업회는 참치를 비롯한 어류 등에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셀레늄의 체내 수치와 코로나19의 치유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중국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체내 셀레늄 수치가 세계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을 동시에 나타낼 만큼 양극화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후베이성의 소도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유율이 다른 전체 도시들의 평균치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셀레늄 섭취율이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히는 헤이룽장성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다른 성들의 평균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들의 산재한 17개 도시에서도 이 모발 속 셀레늄 수치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치유율과 셀레늄 수치 사이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관찰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체내 셀레늄 수치와 코로나19 치유율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국내 관련 학계 등 연구기관 등에 의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늄은 육류나 곡류, 과일 등에 비해 참치나 가다랑어, 명태알 등 생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식품 섭취에는 일반 약물보다는 부작용이 적으니까요. 영양 잡힌 식단으로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에 참치와 연어 등의 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동원수산의 주가가 장중에 최고 21%까지 상승하면서 11,2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분을 살짝 반납하면서 4%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요. 추가적으로 셀레늄과 코로나19 치유율의 상관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참치의 수요도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교육 관련주와 동원수산 소식으로 데일리하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